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이 어떤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현실과 그리고 내세에 관해서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상황에서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머리를, 죽은 사람의 머리를 두개골을 잘 그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눈에는 바르고 눈에는 조개를 넣어가지고 마치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집 안에 안치를 했던 거, 이거 다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 발전해 왔는가.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 물질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점을 제가 석기 시대로, 이제 석기 시대부터,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석기 시대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래 물을, 연못의 물을, 수지를 보려면은 저 위에 그 산 위에 있는 샘의 그 수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고학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고고학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다른 고고학은 몰라도 성경 고고학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결국은 이제 조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고고학이기 때문에 최소한 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쓰는 것이라 똑바로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서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걸 들어보면은 무슨 뭐 모세의 뭐 시체가 뭐 발견됐느니, 골리앗의 두개골이 뭐 발견됐느니,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이 골고다에서 발견,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은 이게 학문적인 작업을 이제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슨 흥미 위주는 센세이셔널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뻥을 치는 그런 이야기들의 매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구를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소리,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이냐 8,000년이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고, 그건 제가 지난 학기에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람이 고고학적으로 보든 인류학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사람이 짐승에게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놔두고서 그거는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뭔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무슨 고고학,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은 고고학 가지고서 누구를 이단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저랑 같이 배우는 분들은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의 메인스트림, 주류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시라고 한 책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고고학, 성서 고고학
이것은 사실은 근동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찾아서 다시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고고학,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기독교나, 죄송합니다, 기독교 내에 이제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이런 교계에서는 이것을 성서고고학 또는 성경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성경의 땅이니까 성서고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Biblical Archaeolog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 학문계에서는 근동고고학이라는 말을 쓰죠. 근동고고학. 요 용어들을 여러분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동이 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동이냐 중동이냐 같은 곳을 이 두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이 과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그 앞에 제가 강의한 11개 강의를 찾아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 2번 8500년에서 6000년까지를 토기가 없던 시대, 토기가 없던 신석기 시대 A와 B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6000년에서 4300년, BC 6000년에서 4300년을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죄송합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A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B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뒤에 말이 앞에 나오고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 고고학 원서들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그 그림들 또는 도면들 또 사진들 또 도표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 그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자꾸 이렇게 보시고 또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부족한 것이 보완이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헛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A와 B를 이제 묶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나누면은 또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인류가 그 창의성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지성과 그 창의성을 가장 멋지게 발현한 시대다. 발현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석기 시대에도 이제 돌을 깨서 그걸 가지고 뭐 송곳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도끼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돌은 가변성이 약하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간의 놀라운 창조력을 활용해서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용도의, 여러 가지 기능의 그릇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4300년, BC 4300년에서 3300년, 1000년 동안을 석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석동기, 돌과 구리를 사용했던 시대. 그래도 여기 아직 구리는 사용이 됐지만은 구리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돌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오늘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중기 청동기 시대,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연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1, 2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후기 청동기 시대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장악한 시대였습니다. 18왕조, 그 이집트의 역사는 이제 왕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 이집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이집트 역사를 전공하던 고대 역사가들이 이걸 이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8왕조의 턴모스 3세라고 하는 그 왕은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애굽은 이집트를 이제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와 애굽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집트가 그 제국이니까 이 턴모스 3세가 북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집트 역사 과목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 가나안 땅을 이집트가 이제 관장을 하는데 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가 이제 출애굽, 성경 역사로 보면 출애굽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선사 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드물게나마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 뭐 종이가 아니니까요. 토판에다가 쓴 글이죠. 토판은 흙을 물에 개가지고 두부처럼 만들어서, 물론 두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두부처럼 두껍고 큰 건 아니고요. 얇게, 또 사이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손바닥 뭐 4분의 1만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두께는 뭐 손가락 하나 두께, 뭐 손가락 반 두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나와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또는 인간이 활동한 그 내용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사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 3000년에 이미 그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 한 1500년 정도 늦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뭐 서울에 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서울에 오셔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셔서 여러분들 지금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66점에 어떤 사람은 66점이라고 하는데 말을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써야 됩니다. 66점. 이게 참된 한국말입니다. 66점. 이게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미국 그 뉴욕에 있는 박물관이나 뭐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계시더라도 뭐 1박 2일이든 하시든지 뭐 요새는 뭐 당일치기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장 우선순위 1위로 해서 가서 보시면은 아주 공부가 될 것입니다. 2번, 3번 가서 보는 건 더 좋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도록이 있습니다. 도록은 뭐 비싸지 않더라고요. 책방에 가니까 도록을 파는데 그 도록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역사 시대가 아주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PNA 또 PNB라고 합니다. PNN, P는 파터리, 영어로 파터리는 토기, N은 니올리틱, 니올리틱은 신석기, 그리고 A는 그 A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파터리 니올리틱 A, 그다음에 파터리 니올리틱 B, 그래서 PNA, PNB.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나 미국의 강의실이나 뭐 이스라엘의 강의실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학회를 하게 되거나 어떤 그 고고학 대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자로 말을 하는 것이나 PNA나 PNB.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간단한 약자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년에서 5천년 BC 약 1000년 동안을 신석기 시대 A,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A. 그다음에 5천년에서 4300년 BC, 요거는 1000년이 조금 안 되지만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B, PNB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00년에서 3300년 약 1000년 어간을 석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왼쪽이 잘린 건가요?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지도인데요. 이게 고대 근동의 지도지요. 들어보면 오른쪽으로 초록색 지도가 있고 강이 두 개가 흘러가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바다의 해안으로 있는 것이 가나안 땅, 레바논과 가나안 땅, 그리고 왼쪽 밑으로 쓱 사라지고 있는 시나이 반도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밑으로 이제 넓은 이 갈색 지대가 아라비아 반도죠. 자, 여기 보면은 검은 점으로 검게 동그랗게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게 토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 쉽게 말하면 토기가 발명되었던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죠. 그 가나안 땅의 이 왼쪽 밑으로도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흰색으로 하얀 동그라미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석동기 시대의 유적들입니다. 석동기에는 유적이 많이 있죠.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에는 유적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이 나중에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보시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는 그 앞에 있던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즉 돌로 만든 도구들만 쓰던 그 시대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진행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있는 문화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어떤 장소에서는 전혀 그 앞에 세대와 앞에 시대, 앞에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와 관계가 없이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이 없는 PNA다. 즉 PPNB, PPNB는 프리파터리, 프리는 그 전 그런 뜻이죠. 프리파터리, 토기가 있기 전, NB, 니올리틱 B, 그러니까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의 B, 후반기에서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전반기 PNA로 진행이 됐는데
그 둘 사이에 연결성이 희박해 보인다 하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이죠. 옛날에 가나안 땅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PN 파터리 니올리틱 신석기 토기가 있는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후르밧 민하 후르밧 여기 V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르밧 민하 후르밧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민하라는 폐허. 후르밧 민하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속성이 약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연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유적도 있습니다. 즉 PPNB에서 PNA로 가는데 연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PN 유적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에서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로 문화가 이렇게 뭐 그릇의 유형 죄송합니다. 돌로 만든 도구들의 또는 그릇들의 유형이 같거나 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그 집을 지어놓은 형태가 같거나 뭐 이런 그 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장소들은 아부 후레이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부 후레이라 아주 유명한 신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텔 부크라스 그리고 텔 라마드 이런 시리아에 있는 유적들은 PPNB에서 PNA로 넘어오는데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에 그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인류 최초로 토기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 토기가 그때 발명된 토기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보면 8,000년 전입니다. 8,000년 전에 그 발명된 토기가 이제 근동에서부터 아시아로 근동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또 근동에서 아프리카로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근동에서 퍼져나갔다 할 수 있느냐? 그냥 근동에서 만든 토기가 연대가 가장 오래됐고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만든 토기들은 연대가 그보다 훨씬 뒤집니다. 근데 그 토기들을 만드는 기술이 아시아로 가서 그것이 중국에서 굉장하게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그것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백자,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되었고 또 그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백자가 되었고 중국의 그 도자기 더 이상 토기가 아닙니다. 도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이라든가 그 주변의 유럽에서 그것이 보운 차이나가 돼서 보운 차이나가 돼서 보운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도자기거든요. 유럽에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유럽의 지배 계급이 그 장식용으로 가장 선호했던 것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비단길을 따라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 유럽 쪽에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새 그 승합차를 봉고라고 부르듯이 그 처음에 만든 차 이름이 봉고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승합차를 봉고라고 불러버리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보우는 뭐냐? 보우는 뼈라는 뜻입니다. 뼈를 갈아서 짐승의 뼈를 갈아가지고 흙에 섞어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든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토기가요, 이 근동에서 나온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이 토기가 근동에서는 도자기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경과 관계돼서는 도자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관계되어 얘기를 하면서 도자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토기라고 하는 것은 불로 구웠지만은 이것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색깔이 하얗게 돼 버렸죠. 이것이 흙이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자기가 되려고 그러면 흙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령토라고 하는 흙이 있죠. 중국에는 양질의 흙,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그리고 이것이 물에 개면은 차지고 불에 구우면은 단단한 그런 흙이 있는 거죠. 유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도자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뼈를 갈아서 그 분말을 흙에 섞어가지고 흙의 질을 높인 겁니다. 그거를 보운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의 그 보운 차이나가 유명하다고 막 그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거는 흙의 저질을 뼈가루로 이제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중국이나 한국, 일본 여기는 양질의 흙이 있는 고령토, 뭐 그 기타 다른 흙도 있겠지만은 그런 흙이 여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흙 자체로 만든 그릇이 더 좋은 거죠. 우리의 그 청자, 백자도 이 흙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만든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흙이 좋아야 돼. 즉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이 나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교회가 괴로워요. 자, 그래서 이 토기를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또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이 토기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고학 역사에서 보면 어느 나라 고고학을 막론하고 뭐 미국 고고학이든 뭐 이스라엘 고고학이든 뭐 한국 고고학이든 뭐 일본 고고학이든 뭐 저 아프리카 고고학이든 뭐 어디를 막론하고 이 토기가 중요합니다. 이 아시아 이 섬나라의 토기들이나 아프리카의 토기들을 보면요, 물론 이거 연대가 그렇게 뭐 빛이 이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근래에 만든 것들 뭐 근래 뭐 100년 어간에 만든 것들 그런 거지만 굉장히 그 사람의 창조성 그리고 사람의 심미적인 그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토기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창의성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창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흙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죠. 흙. 처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돌은 뭐 이렇게 모양이 있고 또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깰 수도 있고 뭐 크기도 다르고 뭐 그다음에 돌도 뭐 연한 돌이 있고 강한 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필요한 용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죠. 뭐 입이 열려 있는 대접도 만들 수 있고 또 입이 열려 있는 작은 접시도 만들 수 있고 또 입이 닫혀 있는 뭐 병도 만들 수가 있고
입이 닫혀 있는 일종의 이제 주전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밥그릇, 국그릇, 뭐 거기서 이제 밥을 먹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밥그릇, 국그릇 형태의 그릇들도 만들 수 있었고, 뭐 그다음에 항아리도 만들 수 있었고, 함지박도 만들 수 있었고, 뭐 흙을 가지고 뭐 그다음에는 뭐 그릇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도구, 예를 들면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토판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흙이 무궁무진한 모양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또는 그 만들어진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여러 가지였죠. 뭐 물을 담는 그릇, 뭐 올리브 기름을 담는 그릇, 뭐 과일을 담는 그릇, 뭐 말린 과일을 담는 그릇, 씨앗을 담는 그릇, 뭐 음식을 먹는 그릇, 뭐 국을 만드는 그릇, 뭐 국을 떠서 놓는 그릇, 뭐 하여튼 그다음에 뭐 그때도 이제 이 그릇을 실제 생활에 쓰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집 안에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건 벌써 과거에 오래전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릇에다가 색을 칠하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토기가 처음 만들어진 첫날은 안 그러겠지만은 얼마 안 가서 벌써 토기에다가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의 그 칠이 지금 같은 페인트가 아니지만은 당시에 만든 그 페인트가요 얼마나 좋은지 물에 집어넣어도 틀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8,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그 잉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 무늬를 그 그릇의 표면에다가 무늬를 넣었어요. 붓으로 그려넣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 가치 같은 것으로 뭐 돌칼도 있었겠죠.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파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이 토기 표면을 그릇의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유약이 없죠. 지금은 뭐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우니까 그릇의 표면이 반들반들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끈한 자갈이나 매끈한 돌이죠. 매끈한 돌이나 이 가죽끈을 가지고 계속 문지르는 겁니다. 그걸 문지르는 것은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하루 종일 뭐 맨날 며칠을 문지르면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의 표면이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얼마나 비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토기를 발명한 어디서 토기를 발명했겠느냐 하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가 그 아인 가잘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게 BC 7000년대 말에, 그러니까 PPNB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이 사람들이 토기를 만드는 실험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진흙이 이게 물과 섞이면은 형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무한히 그 모양이 구성될 수 있다 하는 그 가변성에 대한 힌트를 깨달은 거예요. 그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때는 집 바닥이 다 흙이었죠. 그 이제 나무로 뭐 기둥을 세우고 왜 짚을 덮어가지고 움막을 만들어서 사는데 바닥은 그냥 흙이었죠. 흙인데 물을 먹다가 쏟은 경우 흙이 물 때문에 파이거나 변화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바닥을 파서 화덕을 만듭니다.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잘라다 놓고 불을 피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불을 피웠던 그 자리에 있는 흙은 단단해진 거예요. 아하, 흙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만나면 단단해지는구나. 그럼 흙이 물을 만나면 부드러워지고 모양이 오만 가지로 바뀐다. 근데 그런 흙이 불을 만나면 단단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돌 같지 않지만은 물에 개서 불에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흙을 물에 개 가지고 짚을 섞으면 뭐 들에 나가서 그들은 이제 짚을 잘라다가 지붕을 만들거나 뭐 돗자리를 만들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 흙에다가 짚을 잘라서 넣으면 이 흙이 굉장히 끈기가 생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런 그 자연 발생적인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토기를 만드는, 즉 흙으로 된 그릇, 토기 우리말로는 질그릇을 만드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의 토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6천년대의 토기, 뭐 5천년대의 토기, 4천년대의 토기, 3천년대의 토기, 심지어 예수님 때의 토기. 예수님의 그 행적에 보면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놓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로 만든 그릇이 여전히 신약 시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돌 항아리였겠느냐 아니면 흙으로 만든 항아리였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동시대의 토기를 보면 인종이나 어떤 사람 그룹, 사람 동아리죠. 일단의 사람들이 같은 인종이나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가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달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 있고 저 밑에 대전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릇의 모양이나 두께나 거기에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게 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 기술을 공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인종이 많이 섞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친족이나 또는 어떤 혈족이나 어떤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이 흩어져서 만든 것이겠다. 그렇다면 이 문화권이 이 정도가 되겠다. 서울에서 대구 가듯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뭐 헤브론까지 이런 문화권이 되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이 그 그릇을 보게 되면 부족 이 사람들의 그 생활상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그 고가의 그릇, 정성 들여서 만든 그릇과 또 이렇게 싸구려로 깨져도 그만 마음 아프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릇, 뭐 이런 늘 쓰는 그릇, 부엌에서 쓰는 그릇, 뭐 고관 대작에 쓰는 그릇, 뭐 그릇들의 그 값이라든가 그 가치의 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들의 생활, 부족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특성,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토기가 나오고 저런 지역에서는 저런 토기가 나온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서는 그냥 부엌에서 쓰는 그릇들만 나왔다. 근데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같이 묻기 위해서 부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쓰지는 않지만은 죽은 다음에 쓰라고 하는 어떤 그 현실성이 없는 토기들을 만들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그릇을 만들면 국그릇을 만들면 크기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이것은, 근데 그게 이제 무덤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은 부장품이었구나. 근데 이런 형태의 부장품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데 저 지역에서는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 지정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토기를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든가 지정학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그 친족 관계라든가 인종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가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기 연구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을 하고 토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토기를 보면 이 지정학적인 특성, 인종이나 사람 그룹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모양, 그다음에 채색, 색깔을 어떻게 입혔느냐, 기술, 제작 방법, 이걸 만들 때 손으로 만들었느냐, 또 그냥 맨 땅 위에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느냐, 아니면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만들었느냐. 어떤 토기는 보면 밑에 바닥에 돗자리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늬를 넣느냐. 이 무늬를 보면은 많은 게 뭐 삼각형 무늬, 뭐 이렇게 점을 찍은 무늬, 또 물고기 뼈, 청어 뼈라고 하는데 헤링본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 뼈처럼 이렇게 무늬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주제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사슴의 그림이라든가 뭐 어떤 개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짐승의 그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 같은 이렇게 사람을 단순화해서 그린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연관 관계, 토기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발견되지만은 이것은 이 거리를 극복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할 때에 저의 주임 교수님이 이 청동기 시대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연구를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저기 시리아와 터키에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터키에서도 같은 그릇을 만들고 시리아에서도 같은 그릇을 만들고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그릇을 만들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선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문서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우리가 뭐 터키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시리아에 들어왔다. 그때는 시리아라는 나는 이름도 없고 터키라는 이름도 없었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런 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대를 보면 토기를 가지고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봐서 뭐 탄소 14 동위원소를 사용해서도 알 수가 있고, 뭐 나이테를 보고도 이제 그거 유적에서 나오는 나무들의 나이테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대를 알고 있어요. 연대가 늦어진 곳은 연대가 빠른 곳에서 만든 것을 그 기술이나 그 물건을 받아다가 보고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전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토기가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PN 시대부터 우리가 토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토기가 나오는 시대부터는 이 토기들이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역사 시대에도 토기는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역사 시대가 되면 글과 토기가 있는 시대는 굉장히 고고학자들에게 좋은 시대죠. 그러니까 선사 시대는 토기만 있는 때에는 토기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는 주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가지고 이 어떤 문화의 지리학적인 범위를 연구한다든가, 이 토기가 즉 그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발달해 내려왔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기들을 보면 그 다른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지역이 떨어져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인종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뭐 황정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일단의 인종이 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인종에 대해서는 그 무덤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유골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연구하면 DNA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그 연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기만 가지고는 그것의 연관성은 1차적인 연관성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인종적으로 뭐 어떤 인종이는지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어떤 인종인지는 이제 또 다른 학문에서 또 그걸 이어받아서 연구를 그쪽에서 해줘야 되겠죠. 하여간 이 문화 토기를 가지고 이 지역과 저 지역, 또는 그 한 지역 내에, 또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의 문화 관계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가 일본에 건너간 거잖아요. 그 일본과 이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도자기가 어떻게 거기 갔는지, 어떤 사람이 갔는지,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시대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책이 있고 뭐 문서가 있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움직여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작 방법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토기의 그 제작 방법은 단순하게 손으로만,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이렇게 다져가지고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 그러니까 이게 진흙판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물을 축이면서 매끈하게 했죠. 이게 이제 떨어지기가 쉬운 거죠.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손으로 비벼 굴려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놓고, 코일이라 그래요. 코일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쫙 손으로 다듬어 가지고 매끈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튼튼해졌지만은 이것은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릇을 보고 가운데를 이렇게 상상으로 이게 금을 그어 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하게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만든 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석기 시대에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돗자리 위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딱 놓고 만들어서 말렸기 때문에 그릇 밑을 보면은, 그릇 바닥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돗자리에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 그릇을 이제 불로 굽지 않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불로 구운 것은 이 불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때 사람들이 강한 불이 뭐 100도 뭐 2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토기를 100도나 200도에서 구우면요 약해요. 토기가 단단하지 않고 잘 부서져요. 그리고 방수가 안 됩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이제 그 토기가 흡수를 하고 결국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는 이게 불이 화력이 13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200도. 뭐 요새는 뭐 화학적으로 불을 만드니까 뭐 그보다 더 센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불의 이 화력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불이 이제 화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기들, 고대 토기들을 보면 이제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토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 다루고 말고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 여러분 중에 고고학을 연구하게, 난 이제 고고학을 연구해야 되겠어 하고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을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 가서 고고학을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을 하든지, 아니면 터키에 가서 고고학을 하든지, 근데 하여튼 이 선사 시대의 토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무늬를 넣는데, 무늬. 그때 사람들이 벌써 이 그릇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그 표면에, 밋밋한 표면에다가 이 무늬를 넣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삼각형, 뭐 지그재그 선, 뭐 물고기 뼈 모양, 뭐 또 짐승의 뭐 모양, 뭐 별거 다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붓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뾰족한 것으로 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종류는, 그래서 종류는 뭐 대접, 넓은 아가리가 넓은, 주둥아리가 열려 있는 대접이라든가, 큰 그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함지박, 뭐 곡식을 저장하는 항아리, 항아리가 큰 항아리 말이죠. 작은 병, 뭐 음식을 담는 그릇들, 뭐 물을 담아 놓는 그릇,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제가 이 요즘도 백화점이나 이 시장의 그릇점에 가서 보면요, 하나도 새 것이 없어요. 다 이미 BC 60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던 로마 시대까지 이미 약 6000년, 5000년에 걸쳐서 유럽과 근동과 유럽에서 그런 그릇이 다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약간의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같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샤아르 하골란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도에 보면 그 지도에 타원형 모양의 청색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모양이 예뻐요. 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씨앗 같기도 하고 예쁜 모양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키노르 모양이라고 그래요. 키노르, 이게 하프 모양이다 그래요. 악기 모양이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샤아르 하골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샤아르는 대문이라는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더가 되고요, 골란, 이 오른쪽 위로 있는 지역, 즉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동쪽을 골란 고원이라고 하거든요. 골란 고원. 그리고 여기를 골란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골란 고원의 대문,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샤아르 하골란, 그런 장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들 중에서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적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샤아르 하골란, 그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지도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 빨간 그 점 있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검은 선이
이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오른쪽 밖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선은 야르묵 강이라고 하는 강을 표시한 겁니다. 야르묵 강. 그 야르묵 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시리아, 남쪽은 요르단입니다. 북쪽은 현재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그게 시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요 야르묵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샤르 하 골란에서 발견된 또는 발굴된 그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또는 그 유적을 야르묵 문화라고 부릅니다. 야르묵 문화. 야르묵 강 때문에 영어로는 야르무키안 컬처라고 합니다. 야르무키안 컬처. 야르무키안 컬처라고 부릅니다. 그 야르묵 강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이때의 유물들도 이 샤르 하골란 유물들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샤르 하골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저 마을이 샤르 하골란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쭉 뻗어 있는 산맥인데 그게 산처럼 보이는데 그 올라가면은 넓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고원이라고 하죠.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골란 고원의 끝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서 그 골란 고원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골란 고원에서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가 주동이 돼서 이 발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고고학자는 요시 가르핑클이라고 하는 요시 가르핑클. 요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면 요시가 되는 거예요. 요시. 요시 가르핑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죠. 그분이 여기를 발굴을 주도를 했습니다. 물론 같이 참여한 사람들 여러 사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발굴을 해서 땅으로 내려가니까 땅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왼쪽에 이 그림에는 이 사진에는 왼쪽에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내려갈 정도로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우리 앞쪽으로 보면 이제 돌담이 있는 거죠. 이 돌담 신석기 시대에 집을 돌담으로 만들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적에서 발굴된 흙을 여기 체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면은 흙은 밑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신구라든가 뭐 부서진 어떤 그릇의 조각이라든가 또 돌칼의 조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때는 물론 이제 동전 같은 건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채취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천막을 치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 때 발굴할 적에는요, 1980년대 초에 70년대가 막 넘어간 때죠. 그때는요, 그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땡볕에서 이 이스라엘 그 기온이 뭐 낮에 아침에 해 뜨고 좀 있으면 그냥 4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35도 뭐 40도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자 하나 쓰고 그냥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화려한 더위였는지. 그 참 말이 멋있네요, 여러분. 화려한 더위. 하여튼 화려한 더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 피부암 생긴다, 뭐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다,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요 저런 걸 치는데요. 그 제가 발굴할 때는 뭐 다 서양 학생들이죠. 그 발굴할 적에. 그리고 나이들이 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주 뭐 20대도 있었고, 저도 이제 막 30대.
20대 말 30대 되고 그랬는데 뭐 어떤 때는 뭐 거기 발굴하는 사람 중에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있고 그랬어요. 하여튼 다 서양 사람. 저만 이제 예, 한국인 또는 아시아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항상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제 피부가 젊었을 때 매끌매끌하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는데 정시대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뭐 피부가 꼭 곱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얼마나 혼자 많이 웃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소리 듣는 게 아주 이례적이지만 옛날엔 제가 발굴 현장에서 보면 태양이 쬐르쬐는데 얼굴이 타가지고 까매 흑인처럼 근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막 타가지고서 막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는 얼굴에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근데 놀라운 게요. 저는 그렇게 매년 그 발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발굴을 하고 20년을 그 대학 볕에서 살았어도요. 피부 까딱 없어요. 피부 참 우리 이 한국 사람 피부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뭐 그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뭐 발굴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 고고학 전공이 아닌 내 친구들은요. 뭐 태양빛에 나가서 태양을 그렇게 많이 쐬지도 않았는데 피부암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다니고 뭐 약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스라엘에 또는 이집트의 그 열기는요 무섭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아프리카가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가서 발굴을 하는데요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더울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이것은요 발굴 현장 사진에다가 약간의 그림을 추가한 겁니다. 보면은 돌로 이제 그 집들을 지은 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발굴한 장소를 이제 사진을 찍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보면 그림으로 집을 표시해 놨죠. 돌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흙벽돌로 또는 흙으로 담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 집의 벽도 다 돌은 기초를 만들고 흙으로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주거 형태가 신석기 시대 두 번째 부분인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진이 작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화면 정지시키고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전체가 모든 그 건축물이 다 기초는 돌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돌은 가공한 돌이 아니죠. 그냥 들판에서 주워다가 서로 맞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 마을에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샤아르 하골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가면 거기에서 발굴한 것들을 이렇게 딱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진열해 놓은 것들을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로 만든 그릇들이 있죠. 또 그릇들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형상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조상이나 그 가족의 머리를 몸은 묶고 장례를 지내고 머리는 이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다음에 거기에 진흙으로 두개골을 바르고 얼굴에다가 눈에는 조개를 박았죠. 이게 지금 샤레 하골란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 그때 사람들의 종교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면요, 이제 석동기 시대 들어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토기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토기는 깨졌는데요. 이 토기를 보시면 첫째,
이 토기는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를 지금은 토기를 이제 이 돌아가는 판 위에 놓고 전기로 이거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이걸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물론 이제 나중에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돌을 갖다 맷돌처럼 해놓고 그걸 돌리면서 발로 돌리면서 이걸 균형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표면이 거칠죠. 그리고 무늬를 넣었잖아요. 무늬 이렇게 그 토기 어깨에다가 띠를 둘렀고 그 띠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병장 계급처럼 병장 계급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이거를 청어 물고기 뼈 무늬라고 합니다. 헤링보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링보운 문양을 그 몸에도 그 어깨도 그렇고 몸에도 이렇게 그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무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가 있죠. 벌써 토기에 손잡이가 달린 것은 BC 6000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표면에 검게 탄 것은 아마 이게 불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름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뭔가 집어넣었던 이것도 물도 넣었을 거예요. 물을 뜨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이 좀 새긴 했지만은 일단 단기간에 물을 떠서 먹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거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것도 깨졌던 건데 복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표면을 보면 표면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그게 원래 색깔입니다. 거기에 빨간색 페인트가 있죠. 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BC 6000년에 페인트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는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것도 깨진 것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 왼쪽 윗부분은 이게 색깔이 현대 흙입니다. 모양이 예쁘죠. 근데 이게 딱 대칭이 되지가 않아요. 가운데 이렇게 상상으로 금을 긋고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지 않아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걸 손으로 만들지만 기계 돌아가는 이 판을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토기 조각들입니다. 샤아르하 골란의 토기 조각들입니다. 토기 조각들 이게 항아리 조각인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 페인트로 거의 이게 갈색이 좀 있는데요. 무늬를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를 그려서 넣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토기 조각 하나인데 역시 가장 그때 쉬운 무늬가 그런 무늬였나 봐요. 이건 나무 꼬챙이 가지고 이렇게 그 아직 그 토기가 그 구워지기 전에 이제 이걸 그어 가지고서 이걸 만든 거죠. 그리고 가운데 넓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은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럽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마음이 이 토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토기 조각을 보면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손잡이가 있는 그 어깨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이 토기는 잘 깨집니다.
예. 그 뭐 귀중품이 아니니까 이제 허드렛 일에 많이 쓰니까 이제 탁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것을 토기를 구울 때 그 불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토기가 잘 깨지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가장 그 당시에 흔했던 무늬인 이 청어뼈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왼쪽 밑에 있는 이 자가 있거든요. 저게 5cm입니다. 5cm. 자, 흰 칸, 빨간 칸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칸 하나가 1cm거든요. 그럼 이 자를 보면 이 조각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삼각형인데 이것이 한 변이 5cm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왼쪽 위로 있는 조각은 한 변이 10cm 정도 되겠다. 긴 변이 10cm나 12c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색깔이 갈색이나 빨간색이 들어있는 갈색, 아니면 갈색이 들어있는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토기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무늬는 붓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나무꼬챙이 같은 걸로 파서, 이걸 영어로 incised라고 그러는데 incision이라고 해요. 영어 명사로 incision, 이게 파서 그린 무늬를 넣었습니다. 토기는 여전히 거칠고 두껍고,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기가 두꺼워요. 요새 여러분 그릇들 보세요. 얼마나 얇은지. 제가 언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제 친구를 데리고 불국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구경을 하고 불국사 거기 그 기념품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지금 뭐 발달한 기술로 만든 그릇이니까 도자기죠. 도자기 접시인데 얼마나 종이장같이 얇은 거예요.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얇게 만드냐고. 근데요, 사실은 뭐 우리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일본도 뭐 중국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시대 말고 나중에 이제 후기 청동기나 이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요, 이 좋은 흙을 가지고 토기를, 얇은 토기를 만든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흙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토기도 이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 같아도요, 그 당시에 경제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런 무늬들이, 또 다른 무늬들이 나옵니다. 이 큰 토기, 오른쪽에 큰 토기에는 이렇게 반달도 아니고 초생달 같은 무늬를 그렸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초생달이 뜨는 걸 보고 저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했는지. 그다음 그 밑에는 보면은 이게 그냥 빨간 줄을 쭉쭉 그어놨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맨 왼쪽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를 그린 것도 있고요. 그 위에 큰 조각에는 역시 이제 헤링본 모양이, 즉 청어뼈 모양을 이제 파서 넣은 것도 있고, 붓으로 격자 모양으로 빨간색 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다양했죠. 자, 이 모양이 다양한 그릇들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릇 같습니까? 크기는 뭐 왼쪽에 있는 그릇은 높이가 한 25cm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높이가 한 25에서 30cm 정도. 이런 그릇은 이제 그릇들은 다 실제적으로 사용한 그릇들이거든요. 그 음식을 넣는 그릇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거기에 이제 말린 과일 같은 걸 넣어서 자두라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씨앗 같은 거, 그때는 이미 농사가 그 들에서 채취하는 곡식이 아니라 이미 집 주변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면은 그를 넣는 그릇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데도 넣어두는 거죠. 왼쪽에 보면 약간 벽이 높은 이제 대접이죠. 이 그릇이 이런 그릇들을 쉽게 음식을 넣었다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릇. 이것도 그 제일 큰 그릇이 높이가 뭐 한 20cm, 25cm 정도. 여러분의 뼘으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한 뼘 조금 넓은, 손 큰 분들은 이제 한 뼘, 작은 분들은 한 뼘 정도 더 되는, 이런 그릇들을 실용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돌로 그릇을 만드는데 돌이 그릇 만드는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돌을 파야 되고 갈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릇이 필요한 대로 뭐 말씀만 하십시오, 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나 뭐 이걸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걸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톡이 만드는데 종사를 하게 돼서 톡이 만드는 직업이 생겼겠죠. 톡이 장인이 생겼겠죠. 그것을 톡이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톡이장이가 아마 인류 최초의 그 직업 군에 들어갈 거예요. 돌을 다루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흙을 다루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등 정도 될 겁니다. 뭐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목수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냥 나무 잘라다가 뭐 이렇게 기둥 세우고 그런 거지,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옷장을 만든다거나 뭐 책상을 만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으니까요. 뭐 돌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건 뭐 너무 한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긴 직업이 돌을 다루는 사람하고 이 토기장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 박물관에 있는 사진, 박물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작은 그릇들. 여기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것들은 이게 우리말로만 종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종직. 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그만 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큰 그릇, 저런 거 이제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궁이가 닫혀 있으니까 뭘 자꾸 쉽게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넣어놨겠죠. 귀한 음식을 넣어놨겠죠. 또는 비싼 음식을 넣어놨겠죠. 또는 구하기 힘든 음식을 넣어놨겠죠. 또는 양념 같은 걸 넣어놨겠죠. 그렇게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표면은 물론 이거 깨져서 다시 복원한 것들입니다만은, 표면을 보면은 저 맨 왼쪽에 있는 그 큰 그릇에 보면 쫙 빨간색으로, 또 이게 갈색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항상 보면 이 갈색에 빨간색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다 그 천연 염료의 그 색깔이 그런 건데, 그래서 쫙 그림을 그려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큰 그릇도 보면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칠을 해놨고, 맨 왼쪽에 좀 큰 그릇, 죄송합니다. 맨 오른쪽에 큰 그릇에도 이제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무늬가 있으면 그릇의 가치가 더 높아져요. 이건 돌 그릇입니다. 그때도 이제 돌 그릇인데 여기 절구, 대부분 절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 곡식을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살살살 돌리면 이제 껍데기 벗겨지면
그다음에 이제 껍데기 버리고 그걸 찧어서 이제 떡을 만들지 빵을 만들든지 뭐 그때 물론 그때 그 음식 자체가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먹는 떡은 다르죠. 그때는 아마 다 그 이스트가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의 역사는 무지하게 오래되다고 봐야 되죠. BC 6천년에 이미 있다고 봐요. 6천년도 더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돌 그릇들은 대개 이와 같은 그 절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 PPN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에도 이것이 이런 그 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뭐 보여드릴 게 많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 PNA와 B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석동기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내세에 대한 생각을 표출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지혜와 여건과 선생과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가을의 좋은 시간에 저희들이 건강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